여러분은 살면서 100일 동안 가장 아름다웠던 순간을 혹시 기억하시나요?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있더라고요. 100일 동안 10kg을 뺐던 기억이 있습니다. 진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은데 여러분들도 분명히 떠오르는 그 100일의 찬란한 순간들이 있으시죠? 깊어가는 가을만큼이나 평창에서 진한 꽃내음이 물씬 풍겨오고 있습니다. 알록달록 천만송이 백일홍이 평창 강변을 아름답게 수놓았는데요. 백일홍과 함께하는 가을 여행을 떠나봅니다. 평창군 주민들이 직접 심고 가꾼 백일홍이 알록달록 화려한 빛깔과 아름다운 자태를 자랑하는데요. 특히 평창강과 백일홍은 품종 개량으로 노랑, 빨강, 주황, 흰색 등 다양한 색을 자랑하며 보는 즐거움까지 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곳을 찾아 추억 만들기에 여념없는데요. 야, 누가 꽃인지 모를 만큼 두 분의 모습이 너무너무 예쁘세요. 감사합니다. 꽃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옛날보다. 그 옛날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옛날에 오셨던 적이 있나 봐요? 몇 년 전에 와서. 3, 4년 전 꽃도 다양해지고 네. 지금 보면 이 작황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예쁜 백일홍 꽃 구경 삼아 기분 전환하러 온 방문객들로 축제 현장이 붐볐습니다. 소원을 적는 건가? 올해가 딱 100일 정도 남아있는 시점에서 백일홍 축제장에서 소원을 빌어보는 체험도 진행 중이었는데요. 여기 오신 분들은 꽃을 봐서 그런지 진짜 다 얼굴에 미소가 있어요. 두 분 사진 한번 찍고 갈게요. 요럴 때 와가지고 사진 받고 가셔야 돼요. 자, 예쁘게 찍어주세요, 감독님. 하나, 둘, 셋. 저도 살짝 껴서. 한 장의 추억도 남겨봅니다. 딱 가을 축제 시즌이니까는 많은 축제, 온갖 축제가 열리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 언니하고 같이 왔었어요, 여기를. 네. 왔는데 너무 좋았어요. 그래, 그 기억을 다시 보고 싶어서. 100일 동안 두 손 모아 기도드리다 세상을 저버린 처녀의 묘에서 피어났다는 꽃 백일홍. 그 슬픈 옛 이야기를 뒤로하고 사람들도 하나둘 소중한 기도를 적어보는데요. 아름답게 활짝 핀 백일홍 꽃밭 사이로 근사한 풍경과 추억들이 새겨져 갑니다. 야, 백일홍이 진짜 끝없이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있는 게 정말 100만리가 백일홍으로 펼쳐져 있는 느낌인데요. 백일홍은 100일 동안 피는 꽃이라죠. 그 시간 뒤편엔 참 많은 추억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첫째 아이 나서 100일이 좋았어요. 손주가 그 군인을 가서 100일 휴가 나왔을 때 사랑하는 이들의 기억까지 말이죠. 네, 가족들이랑 꽃이랑 같이 추억을 남길 수 있어서. 두 분의 100일을 기억하시는지 궁금해요. 저희 횟집에서 물회 먹었던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맞아요. 100일 그 이상의 시간이 이어져 옵니다. 자, 우리 어머니 아버님께서 살면서 내 인생에 가장 찬란했던 100일의 기억은 언제세요? 백일홍 축제 왔을 때. 깊어가는 가을 알록달록 피어있는 백일홍 풍경 따라 평창으로 떠나보면 어떨까요? 100일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백일홍 축제, 그 아름다움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렇다면 내년에도 나오세요! 가야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날 다시 제대로 복원해 낸다면
우리 고대의 역사가 올바르게 자리매김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이렇게 소중한 문화유산이 있어서 정말 자랑스러워요. 고분에서 출토된 유물이라든지 아니면 가야금이라든지 그건 빼놓을 수 없죠. 그 유물들 속에서 대가야의 철기 문화라든가 순장 문화라든가 토기 문화라든가 하는 다양한 당시 사람들의 삶의 자치, 문화적 우수성을 그 유물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눈에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의 불순한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무성의하게 발굴되어진 그 순환을 겪은 고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우리 손으로 다시 이 금림망릉을 발굴함으로써 대가야의 문화적인 정체성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부지가라고 하는, 왜 거부가로 시작되는 그런 노래의 무대가 되는 건국신화인데, 그 신화에 의하면 하늘에서 6개의 알이 내려와서 가장 먼저 태어난 알이 김해 금관가야의 시조인 수로왕이 되고, 나머지 5알에서 태어난 동자들이 가야의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국신화입니다. 그 건국신화를 함께 공유하고 있었던 가야 사회의 정체성을 이 작은 방울이 잘 보여준다라고 해서 저희는 그 방울을 건국신화 흙방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흙방울은 705호분의 순장등들로 보여지는 작은 무덤 속에서 나왔습니다.
가야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고대 문화의 문화적인 다양성을 풍부하게 해주는 국가입니다. 삼국에다가 가야 문화가 더 덧붙여져서 오늘날 우리가 K 컬처라고 하듯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다양성을 알리는데 이 가야가 크게 하나의 밑바탕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대기술과 자연의 신비로운 만남을 통해 새로운 상상력을 탐구하는 국제 미디어 아트 전시가 동빈문화창구 1969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신기한 과학기술과 신비한 자연의 만남 하이퍼네이처. 디지털 아트와 자연의 만남 전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구 수협 냉동창고를 개조해 만든 복합문화공간 동빈문화창구 1969에서 신선하고 신기한 전시가 열리고 있다는데요. 자연과 기술의 교차점을 탐색하고 상상력을 기술로 구현해낸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네이처를 소개합니다. 하이퍼네이처 전시는 인간과 기술, 자연에 대한 관계를 탐구하고 질문하는 주제의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자연과 기술을 단지 인간이 생활을 위해 혹은 자신들의 문명 발전을 위한 도구로서의 관점으로 바라봤다는 관점이 좀 많았다면 최근에 이 작가들의 작품들은 이러한 그 기술과 자연에 대한 대상들을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공존의 요소로서 바라보는 관점으로 작품 표현을 한 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연과 기술, 인간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관점에서 경계를 허물고 새로운 시각적 경험을 제공하는 융합예술 전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증강현실, 컴퓨터 생성 알고리즘 등 다양한 기술이 사용됐다고요? 이번 미디어아트 전시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사용되었는데요. 일단 공간을 스캔해서 그 3D 데이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미지와 영상으로 표현해내는 3D 포토메트리 기술도 사용되었고요. 그리고 인터랙티브한 사용자의 제스처와 움직임에 반응하는 인터랙티브 기술도 반영이 되었고요. 이번 전시에는 국내 작가뿐 아니라 미국, 프랑스, 캐나다 등에서 활동하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했는데요. 다양한 기술들을 활용한 융합예술 작품들인 만큼 알면 알수록 보이는 것도 많겠죠. 하이퍼네이처 전시의 주요 작품들을 미리 만나볼까요? 지금 보시고 있는 작품은 미국의 데이빗 보웬이라는 작가가 만드신 작품입니다. 지금 두 개의 작품을 보시고 있는데요. 바닥에 깔린 지금 이 작품은 더 전이라는 이름의 작품이고요. 이건 작가가 실제로 배를 타고 태평양을 횡단하고 있을 때 그 태평양 밑바닥에 지형을 초음파로 추적을 해서 트래킹해서 추적한 그 지축 데이터를 바탕으로 3D 프린팅을 통해서 다시 이렇게 깎아낸 그런 작업이고요. 뒤에 보이시는 비닐백이 이렇게 하늘하늘 춤추는 듯한 모습의 작품은 더 와일더니스라는 이름의 작품인데요. 측면에서 보시면은 마치 해수면이 찰랑찰랑 파도치는 듯한 모습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 해수면이 파도치는 그 지축의 데이터를 스캐닝한 데이터 값을 통해서 해수면의 찰랑이는 파도의 그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와쿠라라는 작품은 튀르키예 출신의 알리 무하메트 드미렐이라는 유명한 비주얼 아티스트와 카주야 나가야라는 유명한 사운드 아티스트, 일본의 사운드 아티스트가 합작으로 진행한 프로젝트입니다. 이 작품의 주된 주제는 인간과 자연의 본질적인 연결성, 관계에 대한 질문과 탐구를 하는 작품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실제로 작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비주얼 아티스트가 그려내는 자연의 엄청나게 아름답고 디테일한
패턴과 묘사를 함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불교의 영향과 또 최근에 많이들 관심을 받고 있는 명상음악적인 그런 앰비언트 사운드가 굉장히 서사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마오틱이라는 프랑스 출신의 작가가 제작한 스원필드라는 작품입니다. 인공적인 조명에 진짜 불빛인 줄 알고 모여드는 자연세계의 생물들이 입는 피해나 부작용들이 있을 텐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비판적인 관점으로 도심 속의 빛공해들을 관찰하는 그런 작품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작품은 사람의 제스처에 맞춰서 불빛이 반응하고 움직임과 컬러가 바뀌고 또 동시에 사운드까지 반응을 하는 그런 설치형 인터랙티브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작품은 슈퍼내추럴이라는 이름의 마오틱 작가의 또 다른 작품인데요. 보시는 패턴은 마이크로한 세계의 현미경적인 세계를 관찰한 그 자연 세계의 복잡한 구조를 보고 영감을 받아 제작한 작품입니다. 세계 유명 작가들과 지역 작가들의 새로운 실험 예술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 미디어 아트 전시 하이퍼네이처.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이번 전시는 10월 13일까지 계속됩니다. 관람객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서 작품 속에 담겨진 깊은 의미나 또 그 각각의 작품들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개성과 또 이미지, 또 특성들이 제각각 특출나기 때문에 어떤 작품은 유독 좋아하실 수도 있고 어떤 작품은 또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각각의 작품이 가지고 있는 그런 다양한 매력과 즐거움을 모두 다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융합예술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전시 하이퍼네이처. 디지털 아트와 자연이 만나 빚어낸 새로운 예술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 놓치지 마세요. 서로를 돌보는 가족 공동체, 전남의 페어패밀리가 떴다. 여기 평등한 가사 분담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려는 두 가족이 있습니다. 저희는 결혼한 지 이제 10년 됐고요. 그리고 슬아 이제 자녀는 딸, 아들, 딸이고요. 결혼한 지 28년 됐고요. 슬아의 일남 일녀를 두고 있는데 가정에서 역할은 제가 한 실행력으로 봤을 때 몸 움직임을 한 6 정도 하는 것 같고요. 조금 생각이 반대인 것 같아요. 제가 6이고 애들 아빠가 4인 것 같은데요. 제가 좀 실행하는 부분에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고 했는데 이런 것도 한번 밝혀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제가 한 3.5, 와이프가 한 6.5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실천하는 이제 그런 가사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좀 제가 많이 하는 느낌이긴 하지만 서운했던 점은 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냥 남자들은 정말 1부터 10까지 적어줘야 한다고 해서 그래도 이제 작은 업무들을 좀 많이 처리하니까 6으로 보면 신랑은 4인데 저는 기획노동 같은 거를 많이 하고 그냥 열심히 하긴 해요. 그냥 그래도 서로 간의 생각이 다르다 보니까 어느 사람이 부득이하게 불편하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촬영을 계기로 과연 어디가 합의점이고 내가 과연 많이 하는지 적게 하는지 봐서 약간의 소원함이 애들 아빠한테 조금 더 도와줬으면 하는 이제 이런 소원함이 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애들 아빠가 더 앞으로 더 도와줄 것 같고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기획 노동 그런 쪽으로 이제 좀 많이 이제 해볼 생각이고 와이프도 이제 조금 더 신경 덜 쓰게 그렇게 이제 해볼 생각이고 일단 뭐 저희 가정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솔직하고 가감 없이 이제 보여드릴 생각이고 제가 작은 업무나 이렇게 아이들 케어하는 것부터 말한 대로 기획노동을 다 하다 보니까 좀 지치고 번아웃이 온 게 있었어요. 근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신랑이 그걸 가져가지고 진정한 페어 패밀리가 되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페어패밀리 100이 뭐예요? 페어패밀리 100은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 카드 100장을 상황에 맞게 나눠 가진 다음 자신이 맡은 카드를 책임지고 실행에 옮기는 게임인데요. 단순히 집안일을 나누는 게 아닙니다.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평등하게 가사 분담을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조화로운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거죠. 게임 규칙을 한번 살펴볼까요? (2) 주간의 페어 패밀리 100 프로젝트 시작! 그럼 첫 번째 육아기 가정부터 만나볼까요? 여보 양이 너무 많은데 이거 어떻게 다 먹나? 이게 2인분일 2인분 이렇게 많아? 너무 일인 거예요. 메뉴를 하루 종일 생각해야 되고 또 요리 방법도 생각해야 되고 애들이 또 안 먹으면 대체제도 생각해야 되고 진짜 밥하는 게 제일 큰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진땀 흘려 아내가 완성한 떡볶이. 그 맛은? 저는 말랑해. 전 말랑쫀득해. 여보 해야 될 게 또 뭐 있지? 우리 역할 분담하는 거예요. 엄마가 했어? 다 엄마가 했어. 엄마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엄마 잘하네. 고생했어.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성화 같은 응원에 좀 힘이 나네요. 애들이 맛있다고 밥을 막 뚝딱뚝딱 먹어가지고 더 해달라는 소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랑도 굉장히 좋아해서 앞으로 좀 자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밥을 먹고 열심히 핸드폰 중인 남편. 뭘 하고 있을까요? 아, 이번 여름 휴가 숙소를 알아보는 중이네요. 노동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도 그냥 캐리어 들고 짐 들고 애들 챙기고 그냥 따라가기만 했었지 해본 적은 없어가지고 아까 애들이랑도 하는데 수영장 마음에 안 들면 나 나갈 거야. 어떤 수영장 마음에 드는지 이 침대는 별로다 막 이런 식으로 막 말하고 그래가지고 좋아 이거 먹고 싶어. 함께 가는 아내의 반응은? 두 개야 백실이? 난 두 개를 연결돼 있어. 몇 번? 저는 아까 애들도 그렇고 만족하다고 했는데 이제 금액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아서 숙소는 마음에 들 것 같아요. 한편 할아버지의 생일을 맞아 편지를 쓰는 아이들. 나나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나은아 혼육 타임 할까? 나은이 혼나는 타임 할까? 그럼 앉으세요. 훈육도 좀 많이 힘들었어요. 애들이 제 말을 안 듣고 그냥 제가 화를 내도 엄마 소리 질러도 귀여워. 엄마 토끼 같아. 이렇게 해버려가지고 말을 안 들으니까. 아직은 역할 분담에 적응이 필요한 육아기 부부였습니다. 그럼 중년 부부는 어떤 모습일까요? 퇴근 후 평소처럼 식사 준비 중인 아내의 모습. 뭐해? 도와줄까? 이거 말을 좀 해줘. 이렇게 줘? 엄마가 이거 소리 나는데 쪽으로 바꾸고. 왜? 사고 쳤어. 여기다가 그걸 빼면 되지. 진짜. 그냥 다 볶아요. 양파를 옆을 약하게 키고. 이거 난이도가 있는 건데. 툴툴거려도 말 잘 듣는 남편이네요. 오늘 제가 식사할 때 적극적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집사람 좋아하는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옆에서 가르치면서 음식을 하니까 불편하지 않아? 그냥 혼자 조용히 편하지 않아? 나 혼자잖아? 응. 화나. 왜? 나는 열심히 조리하고 있는데 자기는 앉아서 TV 본다든가 조리가 다 돼가지고 짠 하고 다 세팅되고 나면 식사해요 그러면 그때 딱 나타나잖아. 그게 싫지. 나는 밥 먹고 일이 많잖아. 청소기 돌리고 그건 간단하잖아. 빨래 개고 그건 간단한 거잖아. 쓰레기 비우고. 서로를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아직은 어려운 부부. 하지만 조금씩 긍정적인 변화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나 갔다 올게. 다녀와. 그래, 괜찮아요. 나는 빨래 개고 있을라네. 그 전에는 내가 꼭 말해야지만이 도와줬었던 거를 이제는 내가 도와줘라고 말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해줄까? 이거 어디다 놓을까? 그러면서 저녁 시간에 다 마무리하고 나면 내가 운동을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한 1시간 정도가 생겼다는 점.
좋은 변화와 예상치 못한 갈등을 모두 겪은 두 부부. 2주 차엔 어떻게 변했을까요? 다시 찾은 육아기 부부. 오늘의 메뉴는 영양 가득 소고기 미역국입니다. 아내는 서툴지만 정성스레 요리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 사이 남편은 아이들의 체험학습 신청서를 작성 중이네요. 와이프는 그냥 바로바로 그냥 적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건 줄 알았는데 그래서 신경을 안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바꿔보니까. 신청서 작성 후 선생님께 문자도 남겨야겠죠. 나연이 아빠입니다. 저희가 강원도에 가게 되어서 저는 이제 업무 하다가 이제 일 끊기니까 일 다시 집중해서 일을 하기가 어려웠는데 와이프는 일하면서도 이렇게 유치원 선생님들이랑 어떻게 연락을 이렇게 하면서 했는지 좀 대단하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식사하세요. 그 사이 완성된 저녁 식사. 와 뭐야? 와 이거 잘했어. 이렇게 되는데 나 엄청 편하고 좋은데? 나 너무 힘든데. 편했고 그냥 앉아서 딱 먹기만 하니까 좋았고 그리고 또 맛있었고 와이프가 해주니까 밥은 한 3공기 정도 먹은 것 같고 자주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해준 요리 덕분에 모두 맛있는 저녁 식사 시간을 보냅니다. 그럼 중년 부부의 저녁 식사 시간은 어떨까요?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는 남편. 아내가 오기 전 식사 준비를 위해 식자재를 구매하고 있네요. 그 사이 다녀왔습니다. 왔어? 뭐해? 식사할 거 미리 준비해놨어. 제법이네. 잘했어? 응. 오늘 저녁은 뭐를 먹을까? 이렇게 먼저 물어봐주고 또 먼저 제안도 하고 그래서 퇴근길이 굉장히 가벼웠고. 드세요. 잘 먹겠습니다. 매번 아내의 몫이었던 저녁 식사. 이제는 남편 홀로 준비해냅니다. 오늘은 속썩이는 사람 없었어? 함께 마주보며 앉아 서로의 일과를 공유하는 부부. 음식을 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오늘 뭐 먹지? 뭘 준비할까? 이게 생각하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요구하게 되고 그걸 이제 제가 하다 보니까 집사람은 그거에 더 자유로워서 책임감에서 해방되는 거라고 느꼈습니다. 어떤 게 힘들고 또 어떤 게 맞는지 알다 보니까 서로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해결책을 찾은 것 같아서 굉장히 기쁩니다. 애들이 보면서 아빠를 다시 보게 되고 또 직장 갔다 와서 제 와이프가 제가 하는 것을 보고 굉장히 흐뭇해하고 같은 말에 따뜻하게 해주는 걸 보면서 이런 게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은 가족이라면 한번 누구나 해보는 게 좋다고 권장하고 싶습니다. 집안의 가사와 육아 이런 부분을 남자하고 여자하고 똑같이 같이 동참한다는 배우자를 우리 딸이 만난다면 적극 추천하고 싶고 아들에게도 조금씩 가사 일을 같이 동참을 시키려고 해요. 가사와 돌봄이 여성만의 일이 아닌 가족 구성원이 함께 해 나가야 할 공동 책임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전남여성가족재단은 앞으로도 서로 돌보는 공정한 가족 공동체 조성을 위해 페어 패밀리 100 프로젝트를 지속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케이 나우. 오케이 나우. 오케이 나우 페어 패밀리. 조선백자를 대표하는 국보급 문화유산이 양구에 왔습니다. 양구에 이제 보물이 온 적도 없었고 저희 박물관을 찾아온 이 국보가 사실은 양구 지역의 백토들이 사용이 되어서 만들어졌을 가능성도 크고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다른 단어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흥분이 되었다라는 그런 표현이 가장 적절한 것 같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조선백자, 양구에서 만나봅니다. 예로부터 조선백자의 중심이었던 양구. 이곳에 아주 특별한 전시가 열렸습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에 빠지다 조선백자라는 주제로 열린 국보 순회전. 서울에서부터 무진동 차량을 이용해 양구까지 왔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보물인 만큼 겹겹이 쌓인 채로 양구 백자 박물관에 도착했습니다. 국보를 다루는 손길도 조심스러운데요.
예, 이번 국보 순회전 모두의 곁으로는 전시 제목이 말해주듯이 모두 다 함께 우리 문화를 누리자는 그런 의미가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중앙박물관이 이것을 기획하긴 했지만 중앙박물관과 전국에 있는 12개 소속기관 그리고 지방박물관이 모두 다 함께 출발부터 함께 해서 기획하고 준비한 그런 전시입니다. 품질 좋은 백토가 생산되고 있는 양구. 전통 가마를 축조해 전통 방식 그대로 도자기를 구워내는 등 양구 백자의 전통을 잇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근데 양구 지역의 백토는 양구 백토로 지칭이 되었었습니다. 근데 이 백토의 역할들은 조선 백자를 만들었을 때 흰 살결을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조선 백자의 어떤 그런 색을 이야기할 때는 양구 백토의 색이라고 얘기를 해도 과언이 아닌 거죠. 부드럽게 이어진 둥근 곡선이 마치 보름달을 닮아서 이름 붙여진 다랑아리. 저 다랑아리는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초중반에 이제 주로 제작이 됐고요. 근데 저 유물들이 그 시기에 경기도 광주 금사리하고 분원리 일대에서 주로 제작이 돼요. 근데 현대의 학자가 그 지역의 백자 편들을 분석을 해보니 양구백토하고 성질이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조선 백자의 최고의 꽃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다랑아리는 양구백토로 제작이 되었다라는 등식도 성립이 가능한 겁니다. 은은한 광택과 유연한 선이 아름다운 백자병. 저 선이 눈으로 봤을 때 흐트러짐이 없죠. 고운 선들은요,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훑었을 때 걸림이 없으면 이쁜 선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거는 지금 시각적으로도 그런 흐트러지는 선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손으로 이렇게 만졌을 때도 아주 부드럽게 이렇게 미끄러지는 듯한 그런 선들이 느껴질 겁니다. 손으로 만졌을 때도. 꾸밈 없는 색감과 우아함을 간직한 백자호. 무언가 그림이 그려져 있으면 이름이 사실 더 길어요. 만약에 청화 안료로 대나무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러면 뭐 백자, 청화, 중문, 호, 뭐 백자, 청화, 대나무, 무늬, 항아리 이런 식으로 이제 길어져야 되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는 순백자니까 그냥 백자, 호, 백자, 항아리 이제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되는 거고요. 천지 현황이 새겨진 국보 백자사발입니다. 이제 이 유물들은 천지현황명 백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아직까지 그 천지현황명이 뭐를 뜻하는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연구가 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설들이 있죠. 분원에서 또는 왕실에서 이거를 관리가 되었던 그릇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잘 정제되고 형태, 유색, 뭐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게 없고 그리고 이렇게 천지현황명이 세트로 갖춰져 있는 유물들을 소장하고 있는 데가 많지 않거든요. 그래서 뭐 그야말로 그것 때문에 국보로 지정이 된 것 같아요. 정두섭 관장님의 설명과 함께 국보를 둘러보는 시간. 수백 년 이어진 조선 백자의 역사와 가치를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느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국보를 마주한 눈빛들이 반짝반짝 빛이 나네요. 너무 설레이고요. 야, 우리 양구 백토가 또 양구 백자가 사실 다른 객지를 갔다가 고향에 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국보급 또 유물이 돼서 돌아온 것에 대해서 양구 군수로서 또 우리 국민으로서 무한한 긍지를 그리고 가치를 함께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주민들이 정말 이런 양구에 정말 아름답고 정말 높은 가치가 있는 우리 백토와 또 백자를 잘 느끼셔서 우리 국민들의 많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긍지를 좀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더 특별한 시간이었을 텐데요. 백자 같은 경우가 이제 강원도 쪽에서는 쉽게 접하기가 힘든 이제 물품이다 보니까 이제 주로 관람을 하려면은 뭐 수도권까지 가고 해서 봐야 되는 점이 있었는데 이번에 양구에서 이렇게 개최가 돼가지고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기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백자 자체가 이제 저희가 뭐 어떤 방식으로 만든다던가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이제 뭐 제작이 돼가지고서 뭐 유통이 된다는 이런 거 내용 이런 세세한 내용들까지는 사실 잘 알기가 어려운 부분이 일반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봤을 때는 그냥 백자는 백자구나 하는 게 있을 텐데 강원도 내에서도 이렇게 있다는 게 되게 의의가 있고 좋은 전시인 것 같아서 방문하게 됐습니다. 되게 신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청자나 이런 거는 많이 접해봤는데 백자는 박물관에서 본 게 거의 다라서 근데 이렇게 많은 백자들을 모아놓고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로 잘 관람을 하시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들은 사실 금방 이쁘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느끼기 쉬워요. 근데 더 오랫동안 아름답다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오히려 순백자일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개인적인 취향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순백의 아름다움을 오랜 시간 동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면 조선시대의 백자의 아름다움을 충분히 일반 관객들도 느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순백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조선 백자. 무려 6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나라의 보물인데요. 양구 백토로 만든 왕실의 백자가 국보가 돼서 다시 양구로 돌아왔습니다. 멀게만 느껴지던 국보를 가까이에서 만나는 기회. 모두의 곁으로 돌아온 양구에서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경북 최북단에 위치한 곳 영주. 영주를 대표하는 것이 많고 많지만 그중 빼놓을 수 없는 건 풍기 인삼인데요. 그런데 영주 풍기에 새로운 자랑거리가 생겼습니다. 꿈을 이룬 학생들과 지역민들이 함께한 축하 자리. 지금 만나보시죠. 역사적 인물 많고 자연환경 좋기로 유명한 영주시 풍기읍. 오늘 이곳에 특별한 주인공이 있다고 해서 찾아 나섰습니다. 여느 학교와 크게 다르진 않은데 이곳은 어떤 학교일까요? 영주 인근의 작은 학교지만 아주 알차고 보람 있는 학교 교육 과정을 잘 실천하고 있는 학교이며 특히 저희가 자랑하고 싶은 것은 저희 학교에는 팀워크 최고를 자랑하는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있습니다. 튼튼한 다리, 제대로 갖춘 장비까지 훈련하는 모습도 알차게 진행하는 그들. 당신은 누구? 우리는 풍기중학교 축구부입니다. 학교 통폐합이 심심찮게 논의되는 요즘 지방학교에서 엘리트 축구는 꿈 같은 이야기인데요.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풍기중학교 축구부는 그 명맥을 이어왔습니다. 뭐 아주 전통이 있는 팀, 뭐 100년도 되는 팀도 있고 뭐 수십 년 되는 팀이 있는데 저희 학교도 1975년에 창단되었고 지금까지 올해까지 49년째입니다. 선수가 부족해 한때 존폐 위기까지 갔던 풍기중학교 축구부. 시설 보강, 외부 선수 영입으로 생기를 불어넣었는데요. 현재 선수층 다수가 타 지역 학생인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합니다. 공기가 너무 좋고 제가 처음으로 여기서 국가대표 해보고 싶어서 왔습니다. 여기가 더 잘할 것 같고 가능성이 여기가 제일 높은 것 같아서 여기 왔습니다. 환경도 너무 좋고 공기도 너무 좋고 운동장 이 시설도 너무 좋아가지고 오게 된 것 같습니다. 덕분에 지역에 몇 안 되는 엘리트 축구부로 등극. 다양한 대회 출전을 통해 도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요. 이를 유지하기 위해 우여곡절도 참 많았습니다. 감독이 3번 교체되는 과정을 겪었는데 외부 숙소를 사용할 때는 선생님들이 아이들과 함께 자기도 하고 불침번도 쓰고 그 과정 속에서 이 아이들이 좀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학교 교직원들이 노력을 하셨습니다. 선수층도 다지고 코치진과 선생님의 노력을 더해 새롭게 도전에 나선 축구부. 우승과 거리가 멀던 어느 작은 학교 축구부가 전국대회에서 파란을 일으켰습니다. 대한축구협회 주관하에 제천에서 전국 중등 축구 대회로 매년 그렇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결승전이 최고 기억에 남고요. 더 힘든 거는 우리 선수들이 스쿼드가 총 14명으로 대회를 치렀는데 또 결승전에 2명이 못 뛰면서 리조브 하나 갖고 연장전까지 했다는 게 많이 체력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결승까지 오른 풍기중학교.
잦은 지도자 변경, 확실한 성과가 없던 대회들, 위태롭기만 하던 축구부가 드디어 빛을 발했는데요. 축구부 창단 49년 만의 쾌거, 전국대회 우승은 선수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이었습니다. 예선 때 골 못 넣어서 좀 슬프고 아쉬웠는데 결승 때 골 넣어서 그 기분이 다 사라지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는 긴장했는데 형들이 계속 자신감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 형들이 앞에서 잘 싸워줘가지고 골을 넣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기분은 좀 어땠어요? 네, 그냥 하늘이 날 것 같았어요. 빠듯한 일정, 정신없이 진행되는 대회 속 승리에 기뻐하는 사람도 있지만 부상에 아쉬워하는 선수도 있기 마련. 부상당한 선수는 대회가 끝난 후에도 걱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처음 당했을 때 그 앞으로의 남은 대회들을 못 뛸까봐 막 걱정되고 막 무서웠습니다. 복귀 처음 했을 때는 남들보다 많이 좀 뒤쳐져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두세 배 더 노력해서 더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복귀해서 또 친구들을 따라가야 되니까 친구들보다 두 배, 세 배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선수가 되려고 노력할 겁니다. 대회 우승을 위해 모두가 한마음이었던 순간, 오늘은 그날의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 뜻깊은 자리가 열렸습니다. 풍기중학교 축구부가 우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도해 주신 감독님, 코치님, 저희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 마지막으로 힘들게 뒷바라지 해주신 학부모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우승 축하 자리에 상을 빼놓을 순 없죠. 각종 상을 휩쓴 선수들, 여기에 대회 우승까지 더해져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제가 상 받을 줄 몰랐는데 감독님, 코치님이 그 상을 주셔서 좀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감독님, 코치님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받을 줄 몰랐는데 받아서 너무 기쁘고 상 받은 만큼 더 노력해가지고 더 좋은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같은 시각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전국대회를 제패한 학생들을 위해 특별 이벤트를 준비한 모양인데요. 저희 지금 우승 축하 퍼레이드합니다. 전국대회 우승이 학교 행사로만 끝낼 순 없겠죠. 영주시 축구협회와 지역민들이 나서 축구부 학생들을 위한 우승 퍼레이드를 기획했습니다. 너무 자랑스럽고 고맙고 얘들이 살아가는데 선수 생활을 하든 또 선수가 되든 안 되든 커가는데 큰 자양분이 되고 성장의 밑거름이 되고 자부심을 느끼는 계기를 어렵지만 만들어 보려고 애써서 오늘 기획하게 되었어요. 평소 스포츠 꿈나무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던 영주시 축구협회. 지역의 뜻있는 사람들과 힘을 모아 퍼레이드를 기획했습니다. 덕분에 축구부 학생들은 우승의 여운을 즐겨서 좋고 지역 주민들은 축하를 같이 나눌 수 있어 즐거운 하루가 됐습니다. 이 시골 학교에서 우승할 수 있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대단한 것 같아요. 화이팅! 아주 기분이 뿌듯하고 풍기가 자랑스럽고 참 기분이 아주 날아갈 것이 좋습니다. 지방에 산다는 걸 장점으로 바꾼 학교가 있습니다. 축구를 위해 찾아오고 선수들을 위해 노력하는 풍기중학교. 아이들의 꿈도 새롭게 자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돼가지고 국가에 이름을 남기겠습니다. 저는 커서 대한민국을 빛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축구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잘하는 사람. 화이팅! 풍기중학교 축구부 화이팅!